안녕하세요. 오픽 전문 강사 헤일입니다. 이 강의는 실전 기출 변형 문제 풀이 과정인데요. 실제 오픽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드렸어요. 첫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인데 오픽 시험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오픽 시험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난이도별로 실제 수강생의 후기를 분석을 해서 그 기출 문제를 바로 한번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픽 시험 뭐냐면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그리고 Computer. 이 오픽 시험은 인터뷰예요. 말 그대로 인터뷰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이가 됩니다. 말하기 유창성을 인터뷰로 평가하는 시험이고요. 인터뷰 형식의 개인 맞춤형 외국어 말하기 시험. 개인 맞춤형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오픽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한번 바로 볼까요?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개인 맞춤형 시험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설문조사가 있어요. Background survey. So 우리 인터뷰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면접하면 자기소개서 내고 그 면접관이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 survey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주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self-assessment, 난이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So self-assessment 같이 한번 이 두 가지를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에서는 신분, 여러분이 학생인지 직장인인지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가 없겠죠. 신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주지,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다양한 초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미 주제가 조금 중요한데요. 취미 주제는 반드시 12가지 이상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11개를 선택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12가지를 선택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픽에서. 이 중에 적어도 하나를 반드시 물어보겠죠. 만약에 등산을 선택했다면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등산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12가지를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겠는데 그러면 13가지가 아니라 12가지를 선택하는 게 편하겠죠. 당연히 12가지 이상 선택해도 되지만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 서베이 화면입니다. 처음에는 신분과 거주지를 이렇게 선택하는 항목들이 이제 간단하게 나와요. 잘 안 보이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취미나 여가생활, 운동, 휴가 이런 4가지 항목이 있어요.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 이 4가지 다 통틀어서 12개 항목을 클릭을 해주셔야지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에는 좀 이제 더 길어져요.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이도 선택 볼까요? Self-assessment는 6가지 답변 샘플이 있는데 이걸 이 실제 시험장에서 들어보게 만들어요. 물론 홈페이지에서 미리 들어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화면인데요. 이 연두색으로 샘플 답변 듣기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이게 6개가 이렇게 있고 앞에 번호 1, 2, 3, 4, 5, 6은 없어요. 그러나 아래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난이도 3, 4, 5, 6만 초이스로 볼 거예요. 난이도 1, 2는 여러분이 오픽을 아직 보기 힘든 단계예요. 너무 초급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 아닐 것 같고요. 난이도 3, 4, 5, 6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끝나면은 각 난이도별로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레벨, 사실 여러분이 이제 레벨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오픽은요, 기본적으로 크게는 고급, 중급, 그리고 초급이 있어요. Advanced, Intermediate, 그리고 Novice가 있는데 Novice는 초급이란 뜻이고 아무도 거의 목표로 하진 않죠. 받을 수는 있어도 목표까지는 좀 힘듭니다. 자, Intermediate부터 이제 중급부터 좀 쓸만한 점수가 나오는데요. Intermediate에서도 Intermediate Low가 있고요. Intermediate Mid 그리고 Intermediate High가 있어요. 중급 중에서도 중급에 중급이 있고 중급에 고급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 중에 그 Intermediate Mid에서는 1, 2, 3으로 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점수가. 그래서 IM이라고 줄여 말하면 IM1, IM2, IM3 이런 식으로 약어로 부르게 돼요. 우리가 이 IM3는 조금 좋은 점수고요. IH는 더 좋은 점수죠. 그 다음엔 Advanced Low. 여기서는 Low의 다음에는 Mid, High는 없어요. 이게 최고 점수입니다. Advanced Low가 ALE, 오픽의 최고 등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IM 1, 2도요. 약간 중급이긴 한데요. 중초급 정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목표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고요. IL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낮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IM 1 이상 적어도 요거를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자, 이 화면이 바로 여러분이 오픽 시험을 보실 때 계속 보고 있을 그 화면이에요. 40분을 줘요. 시험 시간은 40분을 주기는 주는데 이거를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25분만 쓰시고 퇴실도 가능하고요. 39분, 40분 꽉 채우셔도 상관없어요. 개인 맞춤형이요. 그래서 40분 내내 이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자가 이름이 에이바입니다. 이 에이바 인터뷰어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내가 질문을 받고 있는 그 번호 문항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4번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5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1번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replay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음성으로 듣는 거거든요. 문제를. 그 음성으로 듣고 나면 한 번 더 청취할 기회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에이바가 문제를 한 번 더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못 들을 부분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 준비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그렇게 내가 준비 시간으로 조금 활용했어요. 그러면 바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recording 버튼이 뜨면서 바로 녹음이 되죠. 그러니까 오픽은 사실 LC를 듣고 나면 준비 시간이 거의 많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겨우겨우 리플레이를 눌러서 한 10초, 15초 더 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 4번은요. time for a new question 이라고 오픽에서 PD처럼 이제 그만해 이러면서 너무 길어. 다음 문제로 넘어갈 시간이야. 그런 경고를 가끔씩 주는데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내가 답변이 끝나면 내가 알아서 next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는 한 40초 대답하고 어떤 질문에는 1분, 30초, 2분을 대답할 수도 있죠. 그렇게 내가 알아서 40분을 관리하는 거예요. 15문제를 반드시 40분 안에는 풀어는 주셔야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인데요. 넘어갈게요. 난이도 3, 4단계랑 5, 6단계를 나누어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15문항이 나오거든요. 15문항이 일단 난이도 3, 4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5가지의 콤보로 나와요. 오픽 문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실 텐데 하나의 주제에 관련해서 3콤보, 그러니까 3가지 문제가 세트로 아니면 2가지 문제가 콤보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5콤보예요. 그 5콤보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자기소개는 반드시 물어봐요. 100% 물어보고 그리고 신분, 내가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했으면 학생 얘기 또는 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산다고 했으면 그런 얘기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있고요.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베이에서 우리가 취미 12개 선택했던 거 있죠? 이 중에선 반드시 하나 100% 물어보고 돌발 주제도 나와요. 돌발은 우리가 서베이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 갑작스럽게 은행 이렇게 내가 전혀 선택할 수도 없었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여기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롤플레이 3콤보랑 2콤보가 나오는데 오늘 오리엔테이션 때는 이런 용어들을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무조건 다 보게 될 거니까. 롤플레이라는 것도 있어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100%. 근데 여기서 3콤보가 있고 2콤보가 있어요. 이것들 우리가 자세히 이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5, 6단계는 그럼 어떨까? 얘도 역시 15문항인데요. 일단 얘도 5콤보예요.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얘랑 똑같죠? 그리고 15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소개 100% 나오고요. 신분이나 거주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서베이 12개 중에 반드시 나오고 돌발 반드시 나오고 다 똑같은데요. 여기서는 롤플레이가 3콤보만 나와요. 2콤보짜리 롤플레이는 우리 이 난이도 5, 6단계 밑에서 2번째 있죠. 그렇게 2가지를 선택하면 나오지 않아요. 롤플레이 3콤보만 나오고 그리고 이슈라는 다른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3, 4단계랑 5, 6단계가 거의 다 똑같지만 이 롤플레이 그리고 이슈라는 어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을 잘못하면은 문제를 우리가 유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난이도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롤플레이가 뭐고 어쩌고는 아직까진 잘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5문제의 그 콤보가 무슨 말인지 이 콤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1번 문항은 무조건 자기소개라 그랬죠. 100%. 이건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콤보 1, 예를 들어 학교가 걸렸다면 학교 세 문제를 연달아 물어요. 점점 어려워지고요. 문제는 영화 관람도 걸렸다면 영화 세 개가 다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콤보를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재조정하라고요. 내가 난이도를 3을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4나 5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봐. 근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웬만하면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3, 4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선택했던 거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더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발 문제가 나와요. 아까 방금 봤던 거 뭐 학교라든지 영화는 내가 서베이에서 선택했던 거고요. 이제 돌발로 갑자기 호텔 이런 문제가 3개가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롤플레이야. 롤플레이는 난이도 그 3, 4단계든 5, 6단계든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3콤보 롤플레이는. 영화표를 예매해보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 3가지 문제가 연달아 나올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14번과 15번은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콤보 롤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와요. 무조건. 어디에서? 난이도 3, 4단계일 때는 이 콤보 롤플레이가 또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난이도 5, 6단계 선택하면 그건 절대 나오지 않고요. 이 콤보로 이슈라고 불리는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콤보 이슈. 그래서 anyway, 난이도 3, 4랑 5, 6이 이 부분이 달라진다.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이 끝나요. 여러분은 이때까지 40분 중에 몇 분을 썼는지는 자유입니다.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퇴실이 가능해요. 자기소개 문제 잠깐 간단하게 볼까요? 난이도 3, 4, 5, 6 다 나오는 거죠. So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항상 반드시 무조건 자기소개고요. 멘트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라든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늘 자기소개. 그 다음부터는 설문 주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예시를 볼 거예요. 영화 관람을 내가 좋아한다고 클릭을 하면 오픽이 영화 이렇게 3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 다 공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What types of movies?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 간단하게만 볼까요? 뭐 그런 거 간단하게 좀 물었다가 What do you normally do? 보통 뭘 하니? 영화 보러 갔을 때 뭐 영화 보기 전후에 뭐 이런 걸 뭐 하냐고 굉장히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으로 봤던 The last movie. 그거는 어땠니? 그러면서 무조건 과거 시제로 또 마지막 문제를 물어보고요. 만약에 돌발 주제에서 명절이 걸렸다면 이거는 survey랑 상관이 없죠? 역시 holidays 다 3문제가 holidays야. 그러니까 처음에 holidays 문제가 나오면은 3콤보로 이제부터 계속 holiday가 나오겠구나는 알 수가 있죠. 그냥 전반적으로 which holiday is the biggest? 가장 큰 거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의 딱 holiday를 골라가지고 activities를 얘기해줘야 되거나 childhood holiday에 관련돼서 어떤 기억을 얘기해야 되는 문제예요. 롤플레이는요, 이제 3콤보는 공통인데요. 예를 들어 공연 보기가 걸렸다고 하면 퍼포먼스를 보고 싶으니까 티켓 오피스에 전화를 해서 예매하는 걸 물어보세요 라고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you are ill, 아프다고 합니다. you are sick.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퍼포먼스를 못 봐요. You are ill. 그러니까 어떤 친구에게 전화해서 취소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그런 게 바로 롤플레이인 거죠. 어떤 가상의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적이 있었는지, 이 퍼포먼스를 여러분이 실제로 못 본 적이 있었는지 과거 경험을 또 물어봐요. 이제 난이도별로 달랐던 그 2콤보 문제 한번 볼까요? 롤플레이 2콤보는요. 얘는 뭐였죠? 난이도 3, 4에서 나오는 거죠.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영화 보기가 걸렸다면 어떤 영화를 좋아해라고 물은 다음에 갑자기 나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Please ask me 3 to 4 questions. 나에게 이제 3, 4가지 질문을 네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물어봐요. 얘는 난이도 3, 4에서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에이바가 인터뷰를 했고 우린 대답만 했다면 이제 우리가 역으로 에이바 이 면접관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역으로 뭔가 좀 롤이 바뀌는 거니까 롤플레이라고 불러요. 이 콤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난이도가 좀 낮을 때고요. 난이도를 여러분이 높여주시면 같은 자리에서 다른 문제가 나와요. 이슈 문제라는 게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이슈를 매일매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슈를 물어봐서 우리가 이슈 문제라고 불러요. 음악기기 예를 들어 걸렸다. 그러면 singers나 뭐 genres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비교를 해봐. 그런 다음에 요즘에 new electronic gadgets or equipment, 요즘에 어떤 전자 장비, 새로운 장비 같은 거 있죠. currently 사람들이 요즘에 interested 한 그런 장비에 대해서 말해봐. 이런 거죠. 음악 기기에 관련해서 약간 요즘의 이슈? 그래서 난이도가 높을 때만 출제가 되는 콤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적이 보통 나오는지도 한번 볼까요? 난이도를 3단계 선택했을 때 어떤 성적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다 어떤 성적이 나오는지를 이제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6,000개, 후기 6,000개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학원 수강생 4,000명, 그리고 이제 16명 우리 현직 오픽 강사들이 분석한 자료들인데요. 일단 난이도 3을 선택했을 때 1위는 IM1입니다. 이게 뭐였죠? Intermediate에서도 1, 2, 3이 있는데, 그 Intermediate Mid에서도 1, 2, 3이 있는데 그 중에 1. 그러니까 중급에서도 좀 초급이죠. 엄청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기본으로 목표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점수였고요. 그리고 IL은 Intermediate Low. 그러니까 좀 약간 낮은 거예요. 그 Low, 초급. 자, 두 번째 난이도 4를 선택하면 IM2를 사람들이 많이 받아갔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역시 IM1도 많이 받아갔네요. 난이도 5를 선택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IH를 받아가고 그 다음엔 IM3, 이것도 높은 거라 그랬죠. 그리고 AL이 3위나 됩니다. AL이 뭔데요? 최고 등급. 난이도 6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아주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도 역시 IH, AL을 아주 많이 받아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난이도를 4를 선택한 데서 반드시 IM2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난이도가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여러분은 너무 아직 난이도 6을 선택하기 힘든 사람도 있겠고, 내가 이걸 목표로 한다면 아직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를 위한 난이도가 아니니까요. 그런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로 조금 쉽게 볼까요? 난이도 3단계일 경우에는 일단 IM1 낮았던 등급이요. 그렇게 높지 않은 등급이고요. 그래도 괜찮은 등급이고요. 쭉쭉쭉 AL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난이도 4일 경우에는 어땠죠? IM2 괜찮은 등급이에요. 중간이죠. 그리고 AL 역시 2%밖에 되지 않았어요. 혹시나 IH나 AL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난이도 3, 4는 우리를 위한 건 아닌 거예요. 난이도 이제 5를 보면요. IH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번엔 IM2 이런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난이도 5 쪽은 약간 또 다른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난이도 3, 4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M1 같은 경우 4%밖에 받지 않았네요. 마지막 난이도 6단계 IH, AL 와우 다 합해서 과반수가 훨씬 넘고요. 나머지 쭉쭉 IM1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세 줄 요약 시간을 하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칠게요.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것들 다 잊으셔도 좋은데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오픽은요. 개인 맞춤형 시험이다. 라는 게 뭐예요? 설문조사와 난이도를 내가 직접 선택한다는 거. 이 말로 그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이도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난이도 선택은 IM을 위한 원하신다면은 3이나 또는 4를 선택을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 6은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IH를 위해서는 3에서 6 다 괜찮아요. 3, 4, 5, 6 다 괜찮은데요. 5, 6을 좀 더 추천을 하기는 해요. 상황, 그 개별 사람 따라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5, 6은 그냥 제가, 좀 개인적으로 추천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AL을 위한다면은 5나 6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4를 선택해도 받을 확률이 0%는 아니지만,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난이도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난이도를 정말 여러분 마우스 클릭을 잘못해 주시면 큰일 나는 거야. 마지막으로는 오픽은 하나의 문제가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콤보로 나온다고 했죠. 다 연달아서 주제가 계속 같은 주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요. 3문제, 2문제. 총 15개 문제를 받게 되는데 음성으로 나온다. 이게 오픽 시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콤보 유형을 살펴볼게요. 그럼 good luck and see you next time. Bye!